안녕하세요. 책드레입니다.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이번 주는 정말 계절의 여왕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연두연두했던 잎들은 건강한 초록이들로 바뀌었고, 텃밭에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도 이제 자그마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하늘쌤 라이브 130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첫 주는 도서관 데이도 진행되지 않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연휴가 많아서 아주 조용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도서관 데이입니다. 5, 6세 어린이들은 미안하다고 아날레와 코딱지 공주를, 7세 반 친구들은 한밤의 도서관과 힘 세지는 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방문했던 친구들이라 도서관 예절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고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 공주님은 코딱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힘 세지는 책은 체온에 의해 색이 바뀌는 쉬운 스티커를 이용해 힘이 세어지고 나서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힘껏 도와주던지 우리 아이들의 따스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하늘쌤에 모여 함께 뜨게입니다. 5월 첫 주 근로자의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에는 두 분만 오셨어요. 5월이라 행사가 많아서 그런 듯 합니다. 이번 주에는 간단히 코 늘리기와 코 줄이기를 연습해 보았고, 다음 주부터는 개인의 실로 조심스럽게 작품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늘쌤에 모여 함께 켈리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음 쓰기를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굵기로 자음만 쓰는데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가요? 조심조심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써보았습니다.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 변형된 글씨도 예쁘게 쓸 수 있다는 책에 쓰인 글귀를 기억하면서요. 도서관의 여러 소식도 이야기하며 나누었고, 특히 오늘은 민화하시는 분이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민화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고, 또 동네에 동명여중이 폐교 위기라는 이야기와 그 학교 졸업생이시라는 분도 계시고, 동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책친구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성인, 4시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나를 찾고 우리를 생각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인반에는 하늘쌤 작은 도서관에 처음 왔을 때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대학생 성인이 되어 다시 와주었고, 또 멀리 이사 갔다가 다시 서대문으로 돌아오신 이웃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이가 아는 나의 다름을, 나는 나의 부족하거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나의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보고는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강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온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책을 돌아가며 읽고 잘 들어보고 찬찬히 그림도 살피면서 빠른 것이 최고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과 그림 중 마음에 남아 울림을 주는 글이나 그림을 함께 나누며 참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나 참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과 나는 아주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등을 했습니다. 그림책이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하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나는 땡땡 사람이에 의해 괄호를 채우고,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괄호를 채워보며 서로 많은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괄호를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초등 2학년 반은 소리 내어 책을 읽어보고 친구가 읽을 때 잘 들어주고 그리고 녹음을 해서 함께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 말고 내가 나에게 지어주는 별명을 만들어 이름표에 적고 서로 그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업 시간에는 별명으로 부르되 존칭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나의 별명을 생각하며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다른 친구가 책을 조금 떠듬떠듬 천천히 읽어도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었고 호응도 잘 해주었어요.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대답해 주어 수업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서 선생님과 자원 활동가가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만약에 내가 도서관의 자원 활동가라면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을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제 겨우 9살인데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척 대견스러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도서관에 폐기되는 책으로 트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주인공 가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기도 하고 책 숨바꼭질이나 책 스무고개를 하면 재미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에 붙어있는 청구기호를 책 자리표라고 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너무 예쁜 우리말이네요. 이제는 책 자리표라고 많이 써보아야겠습니다. 매번 활동지나 숙제를 받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듣는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가 다른 이유를 숙제로 하겠다는 말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온 친구가 돌아갈 때에는 다음 시간에 꼭 오겠다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받은 숙제를 열심히 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그림책은 책친구에서 다루었던 나는 땡땡 사람이에요와 한밤의 도서관입니다. 먼저 나는 땡땡 사람이에요 입니다. 수전 베르데 글, 피터 레이놀즈 그림, 위시덤 하우스에서 2021년 8월에 펴냈습니다. 작가이신 수전 베르데님은 그림책 어린이 요가 일기, 미술관의 초대, 물의 공주의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이 세 작품 모두 피터 레이놀즈 작가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도 쓰고 어린이들에게 요가와 마음 챙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피터 레이놀즈 작가는 모든 세대의 독자들이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십니다. 너에게만 알려줄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단어 수집과 점 등 아주 많은 책을 펴내셨습니다. 이 나는 땡땡 사람이에요는 세상과 마주한 우리를 위한 응원을 보내는 그림책이기도 하고 작은 별처럼 빛나는 우리를 위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골똘히 생각에 잠겨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처음 겪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작은 시도도 어려우신가요? 물론 나는 이 모든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처럼 한 가지 면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나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늘 순조로운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시련이 닥쳐올 때면 넘어지고 좌절도 하지요. 책 속 주인공도 우리와 같습니다. 책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가슴이 설레고 친구와 함께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기도 하지요. 어려운 일을 앞두고는 높은 널빤지 위에 선 심정으로 주춤됩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신비로움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담담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도 짚어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힘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음만 달리 먹으면 잘못된 선택도 멋진 선택이 될 수 있고 엉망이었던 하루도 근사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제목의 괄호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떠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나를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진정한 인간다움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희망 가득 찬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해 줍니다. 또한 혼자보다 함께하는 기쁨을 일깨워주기도 하죠. 더불어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처럼 서로 돕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희망과 끈끈한 인류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면 슬픔에 빠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가 있기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힘이 들 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든든한 버팀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구, 가족,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잊기 쉬운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 한밤의 도서관입니다. 가지노 고아라 글, 이수란 옮김 국민서관에서 201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가지노 고아라 작가님은 일본에서 자란 후에 영국에서 회화와 판화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유령의 집에 놀러오세요는 첫 데뷔작으로 독특한 판화 형식의 리노컷 스타일은 비평가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으며 2008년 뉴욕타임즈에서 10대 그림책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판화로 엿보는 동물들의 북적북적 도서관 풍경입니다. 한밤의 도서관은 도서관을 낯설어 하는 친구에게 도서관이 얼마나 따뜻하고 재미있는 곳인지 알려주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을 북적북적하게 만든 동물 친구들의 엉뚱한 이야기는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줍니다. 노랑, 파랑, 검정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일러스트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귀여운 그림과 함께 아이들이 도서관에 한 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책을 통해 무궁무진한 재미난 세계를 만날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예절만 지킨다면 하루 종일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는 열람실에서는 조용히 하기. 두 번째, 슬프거나 무서운 책이 있다면 친구와 함께 읽기. 세 번째, 다 읽지 못한 책은 대여하기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 친구 첫 주라서 많이 설레고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하늘쌤 라이브 1230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